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워킹 홀리데이다, 아니면 어학연수다, 유학을 가게 되는지 여부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8년 지내면서 느꼈던 것들은 첫 번째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굉장히 교육열이 높습니다. 한국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구 400만 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 현재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링크드인 그 외에 외국에서의 인지도가 높은 많은 대기업들이 거기에 유럽 헤드쿼터들을 두는 이유도 뛰어난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헤드쿼터를 두는 요인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이나 UCD 그리고 UCC NUI 계열의 여러 대학들 DCU라든지 여러 대학들의 학생들의 어떤 성과물, 학업에 대한 성과물의 열의들도 굉장히 높은 것도 한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국가가 그 나라의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도 사실은 헤드쿼터를 유치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럽은 법인세가 꽤 많이 비싼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일랜드는 13.5%라고 해서 그 법인세를 다른 가까운 영국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해두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헤드쿼터를 그쪽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편으로 일자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고급 인력들이 좋은 임금을 받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돈이 이렇게 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외에 여러 기관들도 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여기서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일랜드로 워킹홀리데이나 연수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교육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열이 단순한 대학이나 일반 정규 학교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랭귀지 프로그램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선생님들에 대한 수급의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뛰어나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인력들이 티칭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좋은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좋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학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 특히나 학교들이 많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일랜드에 있는 그 영어 랭귀지 스쿨들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MEI라고 있는데 그 MEI 자체에서도 Learners Protection 혹시라도 학교가 망하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나 대비를 그곳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들은 혹시 다른 한 곳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되면 그 학생들을 그대로 다른 학교로 이관시켜 가지고 수업을 정규 등록되어 있는 그 기간까지는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아일랜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되는 요인들 중에 하나이고요.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랭귀지 코스들이 사실 영국이나 몰타나 사이프러스나 아니면 아일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국은 아시다시피 물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런던이나 그 외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저희들의 관점에서는 비싸다라고 하는 개념이 많고 몰타는 유럽에 있는 필리핀처럼 영어를 쓰기는 쓰지만 자국어인 몰티즈를 더 많이 쓰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언어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아일랜드랑 비교했을 땐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는 물론 공용어가 영어랑 아이리시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아이리시어를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일랜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아일랜드 전통 갤리거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긴 하지만 더블린이나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이, 코크, 그 외 다른 지역들에서는 영어가 이미 공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오픈되어 있고 경제적인 돈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주당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 또한 아일랜드를 유학 연수지로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학생으로서 주당 20시간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특정 개월이라고 하는 뭐 6월 말, 6월 중순부터 7월, 8월, 9월까지 그리고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 기간 내에는
풀타임으로 40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학생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영어 연수를 하고 또한 그 일자리에 대한 경험들도 하고 또 아일랜드를 기점으로 유럽으로 나가는 여러 항공사들 중에 가장 저가 항공이 라이언에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의 회사 본점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와 일자리 경험 그것들 통해서 세계 여행, 유럽 여행을 특히나 유럽 여행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라이언에어를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또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에어링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셰넌 공항을 통해서 동부 지역,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항공편들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새해 초에는 뉴욕에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세일들을 아일랜드 사람들이 건너가서 쇼핑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 일자리 경험, 여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옵션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도 장점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랭귀지 코스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6개월 등록을 했을 때 25주 등록을 했을 때 8주부터 10주 정도의 기간을 엑스트라 홀리데이로 줍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일랜드에 왔으니까 아일랜드 여행도 좀 더 하고 유럽 여행도 할 수 있도록 이 아일랜드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죠. 그게 비자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3개월 공부 6개월까지 해야 된다. 뭐 한 업장에서는 일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다.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아일랜드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없습니다. 제한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아일랜드가 한국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다른 외적인 요인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위험하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일랜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치고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여러 형태의 사례들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났던 아이리시들은 대부분 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저희를 뭐 이렇게 나쁘게 평가한다거나 그러다기보단 하나의 인격체를 존중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인종차별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우리가 극히 흔히 많이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는 인종차별에 대한 사례들에 비해서 아일랜드에서는 그 사례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학원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 또 제 딸이 지금 뉴질랜드에 가 있는데 외국에 아이를 보낸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아일랜드를 선택하시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아일랜드에 대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일랜드에 대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아일랜드가 왜 한국 시장에서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